최근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실생활이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인간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 인식, 학습, 추론과 같은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모방하여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 혹은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 및 음성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능을 가진 생물체로서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 상황을 인식하고 학습하며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미래를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역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인간에 가까운 정도로 성능을 발휘해야만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특성 중 일부만 갖추고 있어도 인공지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학습을 통해 생성한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인식.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다. 추론.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학습.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규칙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합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문제 해결. 의료 진단, 자율주행,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 중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제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떤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란 예측도 존재합니다. 이미 계산 속도와 정확성, 정보 저장 및 병렬 처리 등에 관해서는 인간보다도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거나 상황에 맞는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 등은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하는 인공지능에게 있어 한계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앨런 튜링이라는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1950년에 튜링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단 테스트가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사람 질문자, 사람 응답자, 컴퓨터 응답자로 구성되며 질문자와 응답자 간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문자로만 대화합니다.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눈 후 질문자가 사람 응답자와 컴퓨터 응답자 중 어느 쪽이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컴퓨터 응답자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요. 더 나아가 지능과 의식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튜링 테스트는 인공지능의 한계를 탐구하고 인간 지능과 비교함으로써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열린 학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당시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클로드 셰넌 등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던 이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지능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바로 인공지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보다 이전부터였으며 일반적으로 1943년에 발표한 워런 맥컬럭과 월터 피츠의 인공신경망 모델을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등장하여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도 지금과 같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반 소프트웨어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자가 직접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일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 수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입력에 한해 항상 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하지만 미리 정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의 경우 개발자가 직접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일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은 맞지만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데이터를 학습하고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예측, 지식 표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입력이라도 다른 결과를 출력할 수 있으며 모든 입력을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양질의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중요하고 일반 소프트웨어에서는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인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시각이 할 수 있는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시각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문자 인식, 얼굴 인식, 객체 탐지 및 분류 등이 있고 컴퓨터 비전을 활발히 활용하는 산업으로는 제조, 의료, 자동차, 농업, 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에 컴퓨터 비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주로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카메라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능이 좋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물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컴퓨터 비전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질환을 겪는 환자의 MRI 사진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질환인지 특정하고 얼마나 심한지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머신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신 비전은 주로 공장에서 일련의 검수 작업에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을 했는데요. 머신 비전을 도입한 후 이러한 공정을 인공지능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머신 비전은 위험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피로도도 느끼지 않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기에 그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자연어 처리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에는 음성 인식, 내용 요약, 번역, 감성 분석, 스팸 메일 분류, 뉴스 기사 카테고리 분류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바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말을 걸어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고, 오늘 날씨나 주요 뉴스를 물을 수 있으며, 특정 문장을 읽은 후 특정 언어로 번역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된 모델은 이미지, 음성, 음악, 동영상, 자연어 등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에 미디어 아트, 음성 합성, 의약품 개발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미디어 아트에 활용한다면 관람객의 표정, 의상, 헤어스타일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전시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람의 음성을 학습하여 목소리를 닮은 인공 음성을 생성할 수 있기도 하겠죠. 이를 활용하여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부르는 음성을 생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약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약물 분자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약물 분자를 생성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챗 GPT의 경우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인데요. 처음에는 텍스트만 입력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기술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장차는 이미지, 영상, 음성까지 입력 데이터로 처리하여 우리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챗봇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